평화로운 소양리 마을의 어둠 속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발걸음. 그 발걸음이 남긴 것은 공포였고 그 공포는 한 여성을 절벽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한국 시골 마을로 시집온 란의 이야기입니다. 란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강원도 소양리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그때 밭에서 일하던 김준우가 달려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 베트남에서 오신 분 맞죠? 저는 김준우라고 합니다. 라는 긴장이 풀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우는 망설임 없이 란의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의 따뜻한 배려에 란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 복자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수고했어요. 란 씨, 우리 집이 조금 낡았지만 편히 지내세요. 복자의 정성스러운 밥상과 다정한 말에 란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환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란 씨, 낯선 곳이라 힘들겠지만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창 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란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며칠 후 무더운 오후 옥수수밭에서 일하던 란. 땀에 젖은 얇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는 불편함을 느끼며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그때 등 뒤로 다가오는 발소리. 돌아보니 시아버지 영식이 서 있었습니다. 란이야, 이렇게 더운 날 혼자 일하면 힘들지 않아? 영식은 친절하게 말했지만 그의 시선이 땀에 젖은 란의 옷 위를 천천히 훑는 것을 느낀 란은 불안감을 애써 숨기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이제 익숙해져서 별로 힘들지 않아요. 영식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쓰러지면 큰일이지. 그러며 란의 어깨를 짧게 두드렸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란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낯선 감촉이 불쾌할 정도로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멀리서 준우가 다가오는 것을 본 영식은 급히 손을 거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저기 준우 오네. 그럼 난 들어가 봐야겠다. 영식이 떠나고 준우가 걱정스럽게 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란은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란이 면소재지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마을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여자는 조심해야 해. 뭔가 수상하다더라. 술에 취한 마트 주인이 란에게 다가와 불쾌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외국 처자 혼자 사니까 외롭겠구먼. 여기서 남자라도 하나 사귀면 좋을 텐데. 란이 당황하며 물러서는 순간 준우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준우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마트 주인은 물러서고 란은 준우의 따뜻한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란은 자신을 둘러싼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란과 준우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갑작스런 소나기를 피해 창고로 뛰어간 두 사람. 좁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리, 떨리는 마음으로 나눈 첫 키스. 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따뜻해서 더 떨리는 거예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을 확인했고 석 달 후 란은 임신 소식을 준우에게 알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준우의 기쁨에 찬 목소리에 란은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의 축복, 웃음으로 가득한 그 순간은 란에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복자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마을 점쟁이를 다녀온 뒤 복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점쟁이가 그러더라. 란이가 우리 집안에 큰 애군을 몰고 올 거라고. 꼴이 긴 여자라면서. 준우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복자의 시선은 더 이상 따뜻함이 아닌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 싸늘한 경고에 란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란은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의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를 잃었습니다. 란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소리 없이 울었고 준우는 묵묵히 그녀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란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불길한 징조였어. 란은 자신 때문에 아이를 잃었다는 죄책감에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란은 우연히 영식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 여자들은 다 그렇다, 조심해야 한다는 말들을 영식이 직접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란은 준우와 가족들 사이가 더 악화될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더 큰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란은 방 안을 서성이다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나왔지만 돌볼 수 없어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낸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급히 서랍을 뒤지던 란의 앞에 영식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바로 그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 준우가 봐도 되겠나? 영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란은 공포에 질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다니 준우가 알면 뭐라고 할까? 란이 절망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준우 씨에게만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영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진짜로 말하지 않길 바란다면 네가 알아서 잘 처신해야겠지. 그날부터 란의 삶은 끝없는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영식은 사진을 빌미로 란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 란이 혼자 창고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식이 나타나 다가왔습니다. 라니야, 혼자서 무거운 일을 다 하고 있냐?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란은 그 미소에서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영식이 천천히 다가와 란이 들고 있던 상자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리 줘. 내가 들어줄게. 당황한 란은 급히 상자를 꼭 붙잡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식은 란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상자를 빼앗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영식의 시선이 땀에 젖어 투명해진 란의 셔츠를 천천히 훑는 것을 느낀 란은 부끄러움과 불쾌함에 몸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둘만 있으니까 좋구나.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지내자.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바로 그때 창고 문 앞에서 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란 씨, 여기 있었어요? 그 소리는 란에게 구원의 소리 같았습니다. 영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준우 왔구나. 라니가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도와주려 했지. 영식이 떠나고 준우가 창백한 란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란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란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준우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조금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준우는 말없이 란의 어깨를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란은 영식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준우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부자 관계에 오해를 일으킬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성지원센터입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상담사의 차분한 음성이 흔들리는 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붙잡아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바깥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밝게 번쩍이는 경광등이 집 안팎을 환하게 비추고 경찰관들이 빠르게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란 준우와 복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경찰들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경찰관님? 바로 그때 경찰에게 거칠게 붙잡힌 영식이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르며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이미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거 다 오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라니, 내가 날 유혹했잖아. 영식이 보내는 마지막 눈빛과 차가운 경고는 란을 더욱 깊은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고 복자는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식이 순찰차에 강제로 밀어 넣어지고 문이 쾅 닫히자 란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형사가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꺼내 준우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낳은 딸이라고 합니다. 준우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고 당혹감과 배신감으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아이, 정말 당신 딸이야? 란은 그의 차가운 시선에 온몸이 굳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요.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 아이는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낳았지만 키울 수 없어서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낸 아이예요. 도저히 말할 수 없었어요. 준우는 허탈한 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까지 속인 거였어? 며칠 후 준우가 란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란은 귀를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준우가 이제는 가장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영식은 성추행 및 협박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준우와 란의 이혼 소송에서 판사는 신중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은 인정하지만 피고가 겪은 심리적 피해와 고통을 고려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준우는 분노와 허탈함으로 고개를 떨구었고 복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부짖으며 법정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란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슬픔을 느꼈지만
자신이 겪은 고통이 조금이나마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법정을 나선 란은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끝난 긴 싸움. 하지만 그 끝에는 여전히 아픔과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란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낡고 흐릿한 사진 속에는 딸의 밝은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에 어느새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 엄마가 널 찾으러 갈게. 란의 떨리는 목소리는 다짐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해맑은 얼굴이 그녀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고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란은 받은 위자료로 베트남에 있는 딸을 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의 어둠을 뒤로 한 채 그녀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조용히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란은 이제 자신과 딸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은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란의 이야기는 진실을 말할 용기와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용기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